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영상 찍어 드릴 건데요. 오늘 아침에 급등 나오다가 주가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들은 아직 이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일 이벤트가 뭐가 있죠? 내일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 공모처 관련된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그 수요 예측에서 저는 높은 수요를 보여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 800억을 공모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하루에 매수하는 금액 자체가 900억, 8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 때문에 매수하는지 진짜로 이 미국이 원전에 힘을 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비트를 주목하고 매수하는 건지 우리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정말로 미국이 원전으로 방향을 틀고 외국인들이 그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두산을 매수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공모채 시장에서의 이 800억 조달은 오히려 초과 수요 달성으로 인해서 1,500억까지 공모채 발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산이 갖고 있는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4% 5%의 이 저금리로 이 회사채를 바꾸면서 회사의 뭐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뭐 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두산이라는 회사가 뭐 회사채 800억, 뭐 고금리,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7%, 8%다. 예를 들어서요. 또는 10%다라고 했을 땐 1년에 나가는 영업이익이 80억이에요. 그쵸? 요거를 이자로 내보내야 되잖아. 그쵸? 그 만약에 내가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2천억의 금리가 10%다 그러면 2천억 빌린 다음에 금리를 얼마 내야 돼요? 200억을 내야 돼요. 그럼 영업이익이 매년 200억이 감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금리를 5%대만 바꿔줘도 100억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채 시장에서의 1,500억 원의 자금 조달은 뭐다? 결과적으로 호재이다. 아니 돈을 빌리는 건데 어떻게 호재냐 하겠지만 이 돈을 빌렸던 부분에서 고금리를 내보내고 저금리로 뭐하는 거 다시 빚을 새로 차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가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초과 수요가 달성했을 때는 뭐가 된다? 주가가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온다거나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단기적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피로한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잡아주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산은 현재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산이라는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터질 때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량이 안 터져요. 봐봐. 아니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장에서 아직은 개인 투자자를 엄청나게 꼬시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 꽂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 종목에. 근데 지금 거래량도 없이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목요일 거래량 대비 절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누르는데 단기적으로 올랐잖아요. 올랐고 5% 오르고 주가를 1%까지 밀었는데 보합까지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뭘 봐야 되냐면 거래대금을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저번에 거래대금 얼마? 2조 터졌죠, 2조. 거래대금이 2조가 터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죠. 맞아요. 시장에서 이 거래대금을 제가 왜 중요시 보냐면은 거래대금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과거에 주가가 3만 원일 때 보이시죠 여기? 주가가 3만 원대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 얼마 들어왔어요? 2조 2천억 들어왔어요. 2조 2천억. 자, 3만 원일 때 2조 2천억의 거래대금이 돌면서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 얼마예요? 4만 원, 5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 가격보다 6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대금도 어떻게? 더 터지면 조심해야겠죠. 얼마? 60% 거래대금 더 터지면 4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이건 뭐다?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거래대금 얼마 터져요? 최고가 2조예요. 최고가 2조. 거래대금이 2조가 최고란 말이에요. 최근에 터진 거래량 대비해서는 거래대금 2조가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대금과 비교해 봤을 때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터져야지 조심을 해야 된다. 4조 정도 터지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텔레그램 방에서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모치 시장에 대한 것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지만 이 공모채 시장에서 이 1,500억 원을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산이 조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신용등급 비비비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과 발행 목적, 차환 그리고 대기업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요? 조달이 수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800억을 조달하지만 초과 수요가 달성되면 1,500억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1,500억을 잡고 보더라도 뭐요?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구간에서. 자, 그래서 만약에 두산이 이 수요가 초과 수요가 몰린다라고 했을 땐 시장에서 뭐요? 두산은 정말로 안정적이구나 라는 시장에 또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더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하락의 거래대금 터지는 거 뭐예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겠죠. 자, 그 최근에도 보시면 이 대차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대차가 늘어나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차를 빌린 인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대차를 38,000원에 빌렸는데 4만원에 빌렸는데 42,000원에 빌렸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대차는요 손실이 무제한으로 발생합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4만원에 대차를 했어요. 4만원 대차를 했어요.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자. 내가 4만원에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는데 이 주가가 계속 빠져서 그죠? 빠져서 예를 들어 400원이 됐어. 그럼 나 몇 프로요? 400원 되면 마이너스 99%죠. 그쵸? 내가 3원을 대차를 했어.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8만 100원이 되면 난 얼마 손해요? 4만 100원 손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4만 원을 매수했을 때 잃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39,999원이에요. 근데 내가 대차를 잘못 쳐가지고 잃을 수 있는 돈은 내 원금보다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차 물량이 쌓이는 과정에서 만약에 스퀴즈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펌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대차 물량이 쌓이고 있지만 내일 구간 어떤 부분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게 또 스퀴즈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일단 오늘 구간을 확인해본 프로그램 매도가 800억이 나오는데요. 주가는 얼마입니까? 주가는 2.5% 상승하고 있어요. 그쵸? 오늘 흐름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 신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굉장히 거센 상황이에요. 자, 개인 투자자 매수가 거센데 외국인의 매도가 거센데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뭐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말씀 저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상황이 이때도 신한에서 이 800억의 매도 물량을 쏘아냈잖아. 근데 주가가 안 밀리니까 어떻게 돼? 안 밀리니까 다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찍어 누르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때는 급하게 누르면서 투매를 유발했으나 이게 안 통했죠. 근데 오늘 어떻게 올렸다가 천천히 빼는데도 투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해서 주가를 찍어 누르면서 손해를 보면 찍어 누르는데 주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오션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주가를 부양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때요. 이때 공매도 치고 해서 눌렀어. 이때 똑같아요. 눌렀는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이때 위로 한번 탁 튀었어요. 14% 17%. 이때 쇼스키 터졌거든요. 이 당시 쇼스키즈. 이때 보면은 날짜 언제요? 3월 4일이잖아. 매매동안 볼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3월 4일. 자, 3월 4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자, 목요일로 보겠습니다.
자, 3월 4일 보게 되면 어때요? 이때 외국인들이 이 100만 주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죠? 140만 주 매수하면 14%가 올랐어요. 이 당시 뭐가 들어왔냐면 스키즈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아니, 누르고 누르는데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해서 안 밀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량 갚아야 되니까 스키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 뭐 했어요? 그리고 찍어 눌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마찬가지. 그리고 나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두산도 우리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계속 일자로 올라가긴 힘들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면 아까 하나오션처럼 저러한 장대 양봉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스키즈,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양봉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누르는 흐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양봉 나왔을 때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자체는 외국인들 계속 찍어 누르는데 뭐가 된다? 계속 스키즈가 된다. 지금 보면 820억에서 다시 뭐야?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고 있죠. 찍어 눌러도 뭐야? 찍어 눌러도 개인 투자자 매수가 너무 센 거예요. 미치도록.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신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한 치게 되면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언제죠? 자, 6월인데 자, 신한투자 나오려나? 신한투자 저번 주 목요일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번 주 목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한투자는 두산에서 팔았던 물량 회수 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때 오후 1시에 그리고 제가 계속 밑에 구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두산 마이너스 850억 프로그램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었다. 보이시죠? 아까 마이너스 800억에서 매수하는 거 저번 주 목요일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간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한이었죠. 근데 오늘도 봐봐요. 지금 구간도 눌렀다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면 신한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다시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요게 이 매도 물량을 넘어서서 올라온다 그러면 또 누르려다가 실패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고 마지막 커버를 할 때는 양봉이 급하게 뜹니다. 요때 뭐야 돼? 요때 같이 신한이 쭉쭉쭉쭉쭉쭉 주가 끌어올릴 때 쇼커버 할 때 물량 내주면 돼요? 물량 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히려 장대 양봉이 터질 때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흐름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올라오면서 비중을 좀 조절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어떻게? 장대 양봉 이후에 흐름을 한 번 더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하면서 버티고 가자. 이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원전주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아침에 올랐다가 뭐요? 아침에 올랐다가 차익 실현 좀 나왔죠. 차익 실현 나왔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돈들이 정책주로 이동하는데 우리 남은 물량들을 어떻게 무조건 보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정책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정책 이슈로 계속 두산이 만약에 약세를 보이면 추가 매수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산은 가지고 있는 물량 끝까지 들고 가시고요. 장대 양봉 터지는 구간 한 번 더 만약에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땐 요 다음 날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는 윗꼬리가 강하게 달릴 것 같은 구간들이 나오거나 윗꼬리가 달리는 모양이 나오면 요때 위쪽에서 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신한 애들이 결과적으로 이 삼성, 이 신한과 삼성은 짝꿍이에요, 짝꿍. 신한에서 매도하면 삼성에서 사고, 삼성에서 나중에 매도가 많이 나오면 신한에서 사고, 이렇게 삼성과 신한은 짝꿍이거든요. 둘 다 뭐요? 건물이 외국인 계좌. 자, 보게 되면 신한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커버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단 뭐 하고 있다? 찍어 누르고 있다. 지금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뭐 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 누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한번 전환됐다라고 하면 주가는 여기서 눌려도 다시 튀어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근처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계속 흐름을 보고 제가 텔레그램방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보이죠. 850억에서 프로그램 다시 매수로 전환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흐름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릴 거고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체크 잘 해보자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간 2시 38분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매수 전환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네들 포기하고 다시 커버 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더 쭉쭉쭉쭉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분명한 거는 이러한 흐름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려야 되는데, 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 올라가네, 아, 좋네, 아, 내려가네, 빠,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 아, 지금 올라갈 때, 아, 왜 버텨야 되고, 내려갈 때 왜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잡아 드릴 거니까, 혹시나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혹시나 멀뚱멀뚱 가만히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두산 관련돼서는 이 브리핑 정말 깔끔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어제도 조회수 19,000 정도 나오고 구독자도 한 200명 정도 붙으셨는데,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설명을 굉장히 잘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도 혹시나 이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셔서 대응을 안 하시고 있다, 내가 어디서 추가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 주식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 두산 누가 추천해서 아, 한번 검색해봐서 보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여론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뉴스에서 계속 좋다라고 해도 매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뉴스에서 계속 안 좋다고 하더라도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채원지 잘 봐요. 에코프로 10만원에서 160만원 갔을 때 다들 더 간다 더 간다 했는데 무슨 고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부분은 반만 믿고 반은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어제 이 CG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BBB 채권이 무조건 나쁘다, BBB 신용등급이 무조건 나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달 드릴 거니까 반드시 010-9201-6329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무조건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 내일 구간 다시 한번 수요 예측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실시간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6월 9일 지금 몇 시죠? 오후 1시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글을 한 200건 넘게 써드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쭉쭉쭉쭉쭉 계속 올려도 뭐야? 글들이 계속 있잖아. 해봤자 몇 시에요? 오전 10시에요. 계속 보면 글들을 계속 드려, 아침마다 여러분들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계속 올려도 뭐요? 8시 40분. 계속 올려도 뭐요? 8시 20분, 30분. 계속 글을 쓰고 있단 말이야. 글을 쓰면서 틈틈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 글 쓰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반드시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제가 늦어도 일주일 전 거는 전부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들어온 것도 확인하면서 늦어도 일주일 전 건 다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게 지금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지금 6월 1일에 있는 분들도 거의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빠르게 입장 요청 주셔야지 제가 확인해서 빨리 입장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위쪽 번호 010-9201-6329 반드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전선주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전선주 정말 집중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 아시겠지만, 제가 대한전선, 이 전선주는 대한전선, 그리고 전선주와 비롯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히든 종목 드렸는데, 잘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한전선 관련된 부분들도 정말 미친듯이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선주에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항상 늦게 움직이고 올라갈 때 한 번에 쭉 올라갔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한전선이 12,000원대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올라가서 오늘 뭐가 나왔어요? 또 장대 양봉이 또 꽂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보면, 그죠? 장대 양봉이 또 꽂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 계속해서 전달 드릴 거니까, 내가 이러한 부분들 아직 제대로 텔레그램방 안 들어와 있다라고 하시면 010-9201-6329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전력 관련돼서도, 그죠? 히든 종목 여러분께 준비했는데 이 부분들까지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NL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